삶을 바꿔줄 도구인 유니시티를 만나서 본인의 비만, 아내의 건강, 부모님의 심혈관 질환이 케어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유니시티의 비전과 가치를 아내와 함께 전달하고 있는 멋진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소개할 때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하나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니시티 코리아 프레지덴셜 디렉터 신성민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신성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박수를 쳐주신다고 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PCM 이제 송년회에 가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마 얼굴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노래를 부르진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은, 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조금은 어리지만, 제가 왜 유니시티를 선택했고 이 유니시티를 통해서 제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사실 메가월드에 저보다 훨씬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수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만큼 저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들려드리면 그 가치가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리고 귀를 열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 단어를 좋아하시죠? 네. 네, 저 또한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좀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다음날 아침 만약에 7시에 스케줄이 시작되면 저는 그 전날 이불을 펴고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느낌이 쎄하게 딱 일어났는데 한 8시쯤 일어나서 늦잠을 잤어요. 그러면 저는 그 하루가 계획이 틀어진 거라 생각해서 그 하루를 그냥 막 살아버려요. 좀 그런 성격이 좀 그래요. 약간 좀 더러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어서 항상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저는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먹어야 했던 사람이고 점심을 먹으면 저녁을 또 먹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점심을 먹어야 했고 배가 안 고파도 저녁은 무조건 먹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소화 비만이었습니다. 네. 제가 왼쪽이 제 사진이고요. 저 오른쪽은 제 동생인데, 이런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됩니다. 100kg 넘었어요. 제가 아직도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몸무게를 했잖아요. 그때 제 몸무게가 72kg. 그때 저희 아버지가 64kg. 키는 작은데 제가 더 몸무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런 몸을 가지고 평생 살고 있었고, 이런 몸을 살고 있다 보니까 항상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항상 몸무게를 잴 때마다 저는 항상 숨겼거든요. 그 몸무게를. 부끄러웠어요. 그냥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었고 누구 앞에 나서 얘기하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인데 어찌 보면 큰 대인 기피증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참 유니시티가 사람 만들었다. 성격도 지금 많이 고쳤고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3년 차인데 지금 와이프가 많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야, 정말 오빠는 사람 됐다. 유니시티 만나고. 근데 제가 볼 때 별반 차이 없거든요. 어, 아무튼 많이 바뀌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고향은 청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청송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 농사 일이 힘든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저를 그때 그 당시에 저 5, 6학년 학생들을 다 도시에 내보냈어요. 저는 유학파 출신인데 해외가 아니고 국내 유학파 출신이에요. 청송에서 대구로 유학을 해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민아 너 나가서 공부해 볼래?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호기심이 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 저 한번 나가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타지 생활이 시작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로 나오게 됩니다. 네, 대구로 나오게 되고,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알잖아요. 그 어리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청송에서 어떻게 저를 부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피땀 흘려서 뼈를 깎으시면서 그 번 돈으로 제가 학업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어떤 도전을 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았지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그 안정적인 삶 속에서 조금은 누구보다 좀 더 잘 해내는 삶을 살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가는 대학을 갔고요. 그리고 그 대학을 선택해서 공대를 갑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좀 괜찮은 철강 업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한 곳이 경남 양산. 양산에서 총 수습 3개월을 지내고 발령을 의령으로 받게 됩니다. 혹시 의령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뭐가 유명하죠, 의령에는? 예, 곽지우 장군 유명하시고 또 만개동 유명하죠, 의령에. 또 의령이 유명한 게 뭐냐면 서바다, 맞아, 서바도 유명하고 정말 유명한 게 뭐냐면 바위가 하나 유명합니다, 의령에는. 그 강에 흐르는 가운데 여의도처럼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이름이 솥바위예요. 그게 왜 유명하냐면 솥바위 반경 8km 이내에 대한민국 대기업이 3명이 나왔습니다. 삼성 이병철, 그리고 LG 구공회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조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나왔기 때문에 의령은 상당히 부심을 가진 동네였는데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저는 취직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조금 괜찮은 회사들은 기숙사도 주고 통근도 버스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 살고 한 집에 3명을 살았거든요. 근데 동기가 아니라 차장 부장이랑 같이 살았어요, 저는. 그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집도 주지, 차도 주지, 그러니까 통근도 태워주지 하면서 하기 때문에 좋다고 있으시겠지만 참 불편한 게 같이 산다는 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길로 셀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출근할 때부터 시작해서 퇴근하고 나서 저녁 먹고 저녁 먹으면 같이 먹으면 1차 가죠. 또 심심하다고 노래방을 데리고 가요, 저희들. 항상. 제가 사실 노래 잘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죠. 또 노래방 가서 배가 꺼지면 어디 갑니까? 네, 3차 또 가요. 맥주 마시거나 아니면 또 당구 치러 가거든요. 항상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의령에서. 그래서 마산에서 의령까지 매번 출퇴근을 하면서 차장 부장님들이랑 이런 삶을 삽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옆에 하만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 하만에 새로운 공장이 또 오픈해가지고 제가 그쪽을 발령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공장에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뭐 설비, 기계 설비부터 쫙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고생을 진짜 개고생을 하거든요. 그때 일주일에 2, 3일은 밤을 샙니다. 근데 2, 3일 밤이 새지 않는 그 시간에는 이런 생활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회식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5년을 딱 살고 나니까 제가 현타가 왔습니다. 5년 살고 나서. 왜냐면 내가 5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삶과는 멀어지고 있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10년, 20년 선배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20년, 30년간 그 한 기업에서 근무를 했으면 사실 자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다 중도 정산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자식 결혼하는데 이제 집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걸 대충 그냥 끌어 써서 투자를 해서 다 잃은 부장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있어야 할 곳은 아니구나라는 선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 퇴사를 하고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그때부터. 진짜 퇴사를 하고 나서 며칠간 저는 저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내가 5년 동안 뼈를 갈아 넣으면서 내 시간, 내 노력, 내 모든 것을 불어넣어서 이 회사에 갖다 바쳤는데 결과가 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생활 멀어져 있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다시 취업을 알아보다 보니 제가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취업 시장이 조금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불과 5년 만에 지옥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M4 세대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있죠.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리고 거기서 나온 헬조선, 뭐 통장, 노력중, 그리고 보시면 밥통알. 왜냐면 직장에서 내가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럼 갑자기 알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취업시장에 다시 뛰어들었더니 새로운 인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모 스펙타쿠스라고 해가지고 스펙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 그런 인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업을
취업 시행 다시 5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취업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진 스펙으로. 그래서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냅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뭐 시도해본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보험도 알아봤고요. 뭐 인터넷 블로그 마케팅도 알아봤고요. 여러 가지 알아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근데 제가 1년 동안 잘했던 게 뭐냐면 제 미래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한 권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 여기서 제 직업관이 정립이 됩니다. 내가 5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게 봉급 생활자였구나. 어찌 보면 그 공장 시스템 하나의 부품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결국 내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회장님만 좋아지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임원들만 좋아지는 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당시에는 사실 자영업자 그리고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리고 싶었어요. 우리 유니식 때문에 다 사장님이 불러주잖아요. 저는 근데 뭔가 하나를 이끌어가는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큰 돈을 벌고 싶어.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거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업가가 되지 못하지만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길은 자영업자구나. 사장이 되는 길이구나. 그러면 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제가 선택했던 길이 기술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직장 생활을 하기 싫었고 그리고 직장 생활, 공장 생활을 했잖아요. 기계, 공무, 설비, 전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공장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공장 관련된 일을 하기 싫었어요. 눈에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기술을 알아보다 보니까 도로에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아파트 외벽 타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뭐 매장에 청소해 주는 사람들이 보이고 빌딩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중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걸 사업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알아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같이 친척 중에 인테리어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자리에 또 사람을 구한다고 하길래 거기서 인테리어 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도배장판, 타일, 도기, 뭐 몰딩, 싱크대, 방충망 이런 거 다 아시죠? 집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뭐 해보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제가 좀 어쨌든 과정을 통해서 제 이런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수많은 기술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은 손에 대해 좀 손이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손이 좀 재빨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잘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배우고 나서 이제 3년 정도 된 시점에 저희 사장님이죠. 친척분이 갑자기 저한테 계속 불과 한 6개월 전부터 저한테 계속 강의를 가져요. 계속 강의를 가져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강의를 가자 했으면 저는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선민아, 너는 살이 그만큼 쪘는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먹는 거, 식습관을 변화시켜야지. 왜 운동을 계속 하느냐. 근데 제가 진짜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사장님들, 그, 비만의 급이 있거든요. 그렇죠? 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고도 비만이었어요. 그때 100kg 넘었으니까.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장님이 초고도 비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보다 더 나의 체중이 많이 나는 그 초고도 비만이 저한테 고도 비만에게 살을 그렇게 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가자 했으면 그냥 갔을 텐데 그렇게 말해 기분이 나빠서 안 갔던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저한테 들들볶으면서 저는 안 갔습니다. 제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한 날은 그냥 토요일에 한번 바람 쐬러 가지 울산에. 그래서 저 그때 토요일에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을 빼고 가재요. 점심도 사주고 이제 강의도 듣고 바다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내가 강의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바다도 보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는다고 하니까 일단 일을 빼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처음 본 곳이 이제 여기였습니다. 이제 박우순 대표님 지금 뒤에 계시는데 거기서 주관한 이제 원데이 세미나였어요. 그때 저희 대표님이신 정우진 대표님이 강의를 하셨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강의 내용이 하나도 귀에 안 들었어요. 정말 하나도 귀에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귀에 들었던 건 뭐냐면 강의가 끝나고
체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체험사를 했냐면 이제 당뇨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이 괴사되고 그 괴사되던 발을 잘라내고 그러던 분이 이 제품을 섭취하고 괜찮아졌다는 그런 체험사를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경남, 제가 의령에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귀에 들어왔어요. 의령에서 가장 큰 약국의 딸로 태어나셔서 많은 지병을 앓고 계시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이 제품을 만나서 살아나셨다는 그 체험사를 듣고, 처음에는 야 정말 이런 제품이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해봐야겠다 라가 아니고요. 처음에 왜냐면 체험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회사 교육자도 몇 번 따라가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여기는 교육을 정말 잘 시키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교육을 시키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심의 눈치를 보고 들었는데, 마지막에 체험사를 끝에서 그 흘린 눈물이 진실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마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가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유니시티를. 정말 PDR이 진짜인지, 그리고 유니시티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유튜브, 요즘 젊은 세대는 유튜브 그리고 뭐 네이버 다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챗 GPT 활용해서 다 알아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면서 한 번 들었던 강의가 두 번이 되고 두 번 들었던 강의가 세 번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한 세 번째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간호사였던 와이프를 TV 앞에 앉혀놓고 강의를 보여주고 유튜브를 보여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이게 진실이라면 나에게 내 삶을 바꿔줄 도구가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니시티를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시티를 보면 제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수많은 선택을 한 것도 제 생각에서는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결국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3들이 수능을 잘 치려고 하는 이유, 취준생들이 스펙을 그렇게 많이 쌓는 이유, 우리 주부 사장님들이 마트 가셔서 오렌지를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굴러보고 사시는 이유, 왜냐하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인생을 정말 그렇게 오렌지처럼 새콤달콤하게 살기 위해서는 선택이 중요하더라. 제가 유니시티 와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 앞선에 먼저 앞서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 시대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 트렌드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욕구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